안녕하세요. 첫파는 백수의 백성민 팀장입니다. 제 얼굴이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이 낯이 익을 수도 있으세요. 다른 채널에서 제 얼굴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첫파는 백수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차를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 소개하는 영상도 많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메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차를 팔려는 이제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딜러지만 차를 영업사원처럼 무작정 팔려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를 선택해서 오시는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차는 사야 되고 어떤 차는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사고차는 사지 말라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우선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타겟을 결정한 차는 인피니티의 G37 차량입니다. G37 차량인데 이 차량이 우선 아쉽게도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파는 게 아니죠. 사고차를 제가 팔려고 지금 찍는 건 아니고, 사고가 있는데 어떤 부위에 있는지와 또 어떤 부위에 있는지는 피해서 이 차를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고차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앞쪽에는 큰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 껍데기만 교환 이력 하나 정도 있고, 뒤쪽에 이제 큰 사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보통 이 차를 사람으로 비유를 해봤을 때 엔진, 정식 명칭으로는 원동기라고 합니다. 원동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식 명칭은 원동기. 그 다음에 미션, 차를 구동을 해줄 수 있는 미션은 변속기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변속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미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심장이 제일 중요하죠. 무슨 차를 샀는데 갑자기 차가 막 시동이 꺼지고 막 차가 주행 중에 정차하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고속도로 달리는데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뭐 블랙박스 세상에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엔진도 제일 중요하고 미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뼈죠. 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다시 붙이고 수선을 해서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차들이 들어오는데 골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은 먼저 제가 보험 이력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 차량은 지금 5건에 2,5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인피니티 차명은 인피니티 G37 세단 S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지금 보시면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상품 작업을 해놔서 깨끗하죠. 외관 상태, 뭐 실내 상태, 가죽 상태, 뭐 핸들 상태 다 좋죠. 내비도 나오고 사진으로 목욕시켜놓고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에는 살짝 먼지는 앉아있는 정도고 상품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겉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차라는 거는 속속히 다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능 기록부를 먼저 보여드리면 칸이 조그맣게 나와서 보시게 되면 인피니티 차량 맞고요. 보시면은 뭐 용도 이력 없습니다. 용도 이력, 뭐 특별 이력이라고 하는 건 침수 화재를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 고지를 하게끔 특별 이력이 없다라고 체크되어 있고, 뭐 튜닝이 있으면 있다에 뭐 적법이냐 불법이냐, 구조를 바꿨냐 장치를 달았냐는 표시가 되어 있고, 뭐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이 작년 10월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리콜에 해당되는 차량인지를 무조건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리콜 대상인지를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인피니티 차량은 리콜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보시게 되면은 사고 부위가 뒤쪽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뭐 엔진 쪽은 아니고 뒤쪽에 플로어, 뭐 리어 패널, 그 다음에 커터 패널, 뒷문 이쪽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5시 방향에서 큰 사고가 났던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 휠하우스까지는 먹지는 않은 차량이긴 한데 뭐 엔진 상태도 뭐 미세누이 없다라고 이렇게 관리는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큰 사고가 있는 차량인데 엔진 쪽이나 미션 쪽은 관리를 잘 하신 거를 볼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면은 정식 명칭은 엔진의 정식 명칭은 원동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미션,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소비자분들이 쓰고 있는 명칭은 미션이라고 쓰는데 정식 명칭은 변속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변속기에서도 자동이냐 수동이냐라고 나눠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동력, 핸들, 조향 쪽이 핸들이고요. 제동 브레이크 쪽, 전기 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차량이 지금 사고가 보시면은 뒤쪽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 조회를 제가 해놨거든요. 보여드리려고.
보시게 되면은 인피니티 차량 그대로 차 번호 맞고요. 보시면 전손, 도난, 침수, 특수용도, 그다음에 내차 피해, 상대 차에게 피해를 준 이력, 소유자 변경 이렇게 차량 번호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제 내려가 볼게요. 차량 스펙도 나옵니다. 이런 거를 꼭 구매하시기 전에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집 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집보다 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인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시는 게 틀리더라고요. 차를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차를 단순히 교통수단이다, 이동 목적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보통 대다수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외적으로 이제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집보다 다음으로 비싼 재산이기 때문에 뭐 3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2천만 원짜리가 됐던 내 재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하이스토리라는 거를 조회하셔가지고 상세 내역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유용할 것 같고요. 보시면 이게 보시게 되면 전손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차량을 보험회사로 넘겼다라는 내역입니다. 이게 구매하려는 차가 보험회사로 한번 넘어갔던 이력이 있는지를 전손이라고 보는데 전손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나눠지거든요. 대파, 심하게 종이 쪼가리처럼 찌그러진 차를 수리가 불가피하니까 보험회사에 넘겨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차량 가액만 받는 그런 전손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 그냥 살짝 돈 많으신 분들이 뭐 본네트라든지 문 이런 거 하나가 교환이 잡혔는 사고가 나서 교환을 잡았는데 그런 차가 타기 싫어서 깨름직하고 싫어서 그런 차를 보험회사에 또 넘긴 이력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넘겼다는 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손이라는 이력은. 그다음에 도난. 뭐 도난된 차량들은 거의 제가 팔면서 본 적은 없어요. 침수도 간혹 있긴 했어요. 침수도 이 체크가 되었던 차량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침수는 다 아실 거예요. 뭐 물에 잠기거나 불난 차들은 여기에 찍히거든요. 그다음에 특수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영업 이력을 말하는 거예요. 명칭은 여기서는 영업이라고는 안 쓰는데 뭐 관공서, 경찰차, 소방차 또는 렌트카, 리스, 택시 그 5가지 항목이 여기에 이용을 했으면 여기에 있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위죠. 이제 내차 피해가 지금 인피니티가 지금 아까 보시면은 뒤쪽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 총 통합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찍히는데 그게 총 4회에 걸쳐서 2,600만 원이 책정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시면 차량 스펙 나오고 이게 뭐 렌트 이력이 있었는지 관용이 그겁니다. 경찰차, 소방차, 공무원차로 썼던 이력을 말하는 거고 요게 이제 렌트 영업용 대여가 렌트 영업용 일반은 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택시. 그다음에 이렇게 소유주 변경도 나옵니다. 소유주 변경 같은 경우도 뭐 5회, 6회, 7회, 8회, 9회 이런 차들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텀도 봐야 돼요. 10년도에 사서 차를 언제 팔았는지 이렇게 오래 타다 파신 거는 괜찮은데 뭐 1년 단위로 명의가 막 많이 바뀌어 있는 것들은 좀 거르셨으면 그런 차들은 패스하시고 다른 매물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손, 도난, 침수도 나옵니다.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 파란색 화면이 내차 피해, 내 차를 수리한 이력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내 보험으로 했냐, 상대방 보험으로 했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총 견적과 부품 비용, 공인 비용, 도장 비용. 부품 비용은 말 그대로 뭐 그 고친 부품에 대한 비용을 책정한 거고 공인비는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 이 차를 수리하면서 직원 그 일당 노동비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장비는 색칠, 그 외판에 색칠을 다시 한 도장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초록색 화면 같은 경우는 상대차 내 과실로 인해서 상대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발생하는 항목으로 뜨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 보시면은 여기 18년도 5월에 큰 부품이 400에서 900 정도 400에서 500 채 안 되는 금액의 부품비가 책정됐는데 이게 아마 그 지금 성능지에 보시는 뒤쪽에 여기 지금 큰 뼈대 여기를 수리한 내역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 수리 내역이 나오는 해당 연도가 있고 안 나오는 또 해당 연도가 있어요. 보시면 이 차량은 당연히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앞쪽 수리를 해가지고
앞쪽에도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라지에이터랑 양엔다. 앞쪽에 수리한 내역이 나오고요. 또 내려가서 보면 17년도에는 내 차 피해로 상대 보험 처리를 해줬고요. 또 17년도에도 단순 수리 접촉사고 정도 나왔던 이력이 있던 것 같습니다. 부품은 관계 없고요. 또 15년도에 오면은 최초 15년도에 아마 이게 뒤쪽 후미 쪽에 수리를 했던 이력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부품이 아무래도 부품이 뭐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들은 단순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라이트라든지 범퍼, 문 하나 정도. 근데 이렇게 부품이 700만 원, 기본 200만 원 이상 넘으면 조금 큰 사고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카이스토리를 꼭 조회를 해서 필히 여기 조회할 때 일반인이 조회하게 되면 12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건당. 그러니까 꼭 조회를 해가지고 내 차를 사실 때는 꼭 참고해서 카이스토리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딜러한테는 성능 기록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 밑에 보면은 V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X 표시만 봐서는 모르시는 일반인들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본넷 1번은 본네트, 뭐 4번은 트렁크라는 건 아시는데 이런 명칭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안에 5번이 뭔지, 17번이 뭔지, 18번이 뭔지, 뭐 16번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정식 명칭들이 있으니까 뭐 대부분 문, 뭐 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정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번호 매겨진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딜러들한테 정확하게 고지를 받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엔진부터 한번 가볍게, 뭐 제가 정식 정비사는 아니지만 차를 팔면서 배운 노하우들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뭐 엔진 보실 수 있고, 옆에가 이제 범퍼구 그릴, 그리고 이 안에 라지에이터가 있거든요. 엔진에 열을 식혀주고 냉각수를 담고 있는, 여기 이쪽에 라지에이터가 있고, 이런 건 단순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접촉사고가 가볍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과실이 0이네, 상대방이 100%예요. 그럼 이왕 새 걸로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단순 수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뼈.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이 휠하우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휠하우스, 이제 볼트 3개로 이렇게 조여져 있고, 이게 휠하우스인데 사람 치면 이제 뼈예요, 관절이고. 근데 휠하우스를 교환했으면 이 심각한 거예요, 차가. 아무리 수리를 100% 퍼펙트하게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서 퍼펙트하게 고칠지언정 차가 또 주행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할 거고, 이런 노면이 고르지 못한 데를 달리게 되면은 충격감도 쉽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주요 골격인 휠하우스를 건진 차량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엔진이 이렇게 있을 때 사이드 멤버라는 게 있거든요. 축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밀렸을 때 그 축이 없으면 아예 엔진까지 그냥 박살이 나는데, 뼈대가 있음으로써 엔진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하고 내 운전하시는 분의 안전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이드 멤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건진 차도 피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걸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지에이터 뒤에도 또 프론트 패널이라는 게 이게 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건진 차량들은 사고가 심각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패널 갈게 되면 기본 수리비 200 이상 나옵니다. 부품가가 20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포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차들은 믿고 걸으시면 돼요. 저를 믿고 그런 차들은 걸으시면 되고, 뭐 우선 또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또 오시게 되면은 이 차는 뒤쪽이 큰 사고가 있던 차인데, 우선 범퍼는 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냥 이거는 뭐 액세서리. 뭐 만약에 범퍼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스포츠 디자인의 범퍼로 바꿀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액세서리고, 중요한 건 이 안에 이제 뼈대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리어 패널이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로어, 그 다음에 이쪽에도 축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쪽에서 후미 추돌이 있을 때 뒷좌석에 탄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을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축이 한번 틀어져서 수리를 하면 다음 추돌 사고 때는 손쉽게 이게 더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사고가 심하게 난 차들은 또 걸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깊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건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사고차는 믿고 걸으셔라.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카이스토리는 아마 일반인들이 결제를 보고 싶으실 때는 결제를 해야 돼요. 소정에 한 1,100원, 1,2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제하셔서 내 차를 사는 거잖아요. 내가 몇백만 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는데 그거 과감하게 보시고 그런 히스토리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 침수, 뭐 전손, 그 다음에 뭐 영업 이력 이런 게 나오거든요. 렌트 이력. 전손 차량도 웬만하면 피하시고. 근데 전손 차량에서 꼭 나쁘진 않아요. 꼭 성능 기록부도 같이 겸해서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큰 유용한 꿀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내용을 담아봤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차를 꼭 팔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구매하시는 분이 정확하고 안전한 차를 구매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해서 좋은 정보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꾸준히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주목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희 차 파는 백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워낙 많아가지고 차 영상만 찍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도 많이 늘어나서 뭐 그런 걸로는 당연히 제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고차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꿀팁, 중고차를 삼으로 인해서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차 파는 백수의 백성민 팀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